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흉통을 호소하며 실려온 50대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리고 식은땀을 흘리는 그에게 의료진은 급하게 협심증 응급처치 약물인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보호자로 따라온 아내분이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그 환자분은 그날 밤 심장이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남편이 오늘 밤 그 파란 약을 먹었어요. 그 순간 의료진의 손이 멈췄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식은땀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사랑을 나누려다 목숨을 나눌 뻔했던 이 아찔한 순간은 결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순환기내과 전문의이자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지킴이 의학 박사 최민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의학이 남성에게 선물한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리는 발기부전 치료제, 그리고 그것이 혈관 건강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생리학적 드라마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단순히 정력에 좋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이 아닌 양리학적 기전과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생존 지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의학적 팩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에게 있어 고혈압은 마치 훈장처럼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부부, 특히 아내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혈압약을 매일 한 주먹씩 먹는데 비아그라 같은 걸 먹어도 되나요? 혹시 심장이 터지는 건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의학적 정답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다 하나의 약물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생사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먼저 발기부전 치료제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혈관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약을 먹으면 선교기 불타오르는 최음제로 오해하시지만 의학적으로 이 약은 PDE5, PDE-half 억제 대체라고 불리는 혈관 확장제일 뿐입니다. 남성의 그곳이 기립하기 위해서는 스펀지 같은 해면체 조직으로 혈액이 쏟아져 들어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평활근이라는 근육이 이완되어 혈관이 넓어져야 합니다. 이 약은 바로 그 혈관을 넓히는 신호 전달 물질이 분해되지 않도록 막아주어 혈관이 확장된 상태를 강제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약 자체가 혈압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넓혀 혈압을 미세하게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혈압, 약 예를 들어 칼슘 채널 차단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드시는 분들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셔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약간의 어지러움 정도가 부작용의 전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바로 협심증 약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가슴의 통증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물인 니트레이트 계열 제제들, 흔히 니트로글리세린이라 불리는 이 약들은 전신의 혈관을 급격하게 확장시켜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강력한 혈관 확장제입니다. 문제는 발기부전 치료제 역시 강력한 혈관 확장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약물이 체내에서 만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 혹은 100이 되는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약물 상호작용에 의한 치명적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90mS 은주 mmHg 이하 심하면 60 이하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뇌와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온몸에 풀린 혈관으로 흩어지면서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밤늦은 시각, 은밀한 관계 도중 복상사라고 불리는 비극적인 사고의 대부분이 바로 이 약물 조합에서 발생합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는 의식이 없고 보호자인 파트너는 당황하여 의료진에게 비아그라를 먹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는 원인을 모르고 일반적인 쇼크 처치를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만약 이 약을 드시고 관계 도중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1129 구급대원에게 반드시 파란 약을 먹었다고 이실직고하셔야 당신이 삽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정직한 한마디가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혈관 기능이 저하된 롱 코비드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바이러스가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여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무리한 약물 복용과 격렬한 신체 활동은 노후된 엔진에 니트로 연료를 붓고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의 심장 기능, 즉 운동 부하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2층 정도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올랐을 때 숨이 턱 끝까지 차거나 가슴 통증이 없다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심장 체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약물의 힘을 빌려 평소의 운동 능력을 초과하는 퍼포먼스를 내려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혈관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약은 잃어버린 기능을 보조하는 지팡이여야지 당신을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가속 페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약물의 출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이 비뇨기과나 내과를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거나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소위 어둠의 경로입니다. 친구가 줘서 인터넷에서 직구로 혹은 성인용품점 뒷방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건네받는 정체불명의 알약들, 의사로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극물 캡슐입니다. 정식 제약 공정을 거친 약품은 유효 성분이 25mg 50, mg 100, mg 등 아주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제조된 가짜 약들은 이 용량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알약에는 유효 성분이 아예 없는 밀가루 덩어리일 수도 있고 어떤 알약에는 정량의 5배, 10배가 넘는 고용량 성분이 농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룰렛 게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용량의 성분이 체내에 한꺼번에 흡수될 때 발생하는 가장 끔찍한 부작용은 음경지속 발기증 피리아피즘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비뇨기과적 응급 상황 중에서도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성적인 자극이 사라지고 사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 심지어 6시간 넘게 발기가 풀리지 않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때 해면체 내의 혈액은 산소를 모두 소모하고 검붉게 죽어가는 사혈이 됩니다.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뛰어오게 되고 의료진은 굵은 주사 바늘을 음경에 직접 꽂아 피를 뽑아내거나 심할 경우 칼로 절개하여 피를 빼내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면체 조직은 섬유화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결국 영구적인 발기부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단 돈 몇만 원 아끼려다 혹은 병원 기록 남기기 싫다는 얄팍한 수치심 때문에 당신의 남성성 전체를 거세당할 수 있는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약은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통해 본인의 기저질환,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를 꼼꼼히 대조한 후 처방받아야 합니다. 약국에서 정품을 구입하는 과정은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당신의 혈관과 심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약물들이 단순한 알약 형태를 넘어 필름형 추정 등 다양한 제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갑 속에 몰래 넣고 다닐 수 있는 필름형 제제는 물 없이도 혀 위에서 녹여 먹을 수 있어 은밀함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대성 때문에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껌처럼 나눠 먹는 위험한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하나 먹어봐. 죽여줘. 친구의 호의가 친구를 살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친구가 협심증 약을 먹고 있는지, 부정맥이 있는지, 뇌혈관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지 당신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 의약품은 절대로 나누어 먹는 간식이 아닙니다.
타인의 생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건네는 약 한 알은 장전된 총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분들의 고민 중 하나인 남편이 매일 약을 먹는데 중독되는 건 아닐까요? 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발기부전 치료제는 마약성 진통제처럼 신체적 의존이나 중독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리적 의존성이 문제입니다. 약 없이는 관계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약을 먹어야만 완벽한 남자가 된다는 강박관념이 남성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의학계에서는 저용량 매일 요법 데일리 테라피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타다라필 성분의 5mg 저용량 제제를 매일 영양제처럼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필요할 때마다 고용량을 먹어 급격한 혈관 확장을 일으키는 방식 온디맨과 달리 혈중 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언제든지 자연스러운 관계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이 방법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까지 완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약 먹고 기다려야 한다는 시간적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남편분이 관계 전마다 약 먹는 것을 스트레스 받아 하거나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이 매일 요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울 즉 마음이 빠지면 무용지물입니다. 발기라는 현상은 뇌에서 시작하여 신경을 타고 혈관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메커니즘입니다. 약물은 혈관이라는 하드웨어만 도와줄 뿐 소프트웨어인 선교과 흥분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아내분이 나이 50에 무슨 주책이야. 그냥 자자. 라고 면박을 주는 상황에서는 천하의 명약을 한 트럭 들이부어도 남편의 그곳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50대 남성의 발기부전은 단순한 신체 기능 고장이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변화, 체력 저하, 가정 내에서의 소외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민성 발기부전을 유발합니다. 이때 아내분의 따뜻한 응원과 당신은 여전히 매력적이야 라는 인정의 말 한마디는 비아그라 100알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약물을 숨기는 남편의 심리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끝까지 강한 수컷으로 남고 싶은 애처로운 자존심입니다. 만약 남편의 지갑이나 서랍 깊숙한 곳에서 파란 알약을 발견했다면 추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모른 척 덮어두거나 건강을 챙겨주는 보양식을 식탁에 올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인 여성용 비아그라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남편 약을 제가 반만 쪼개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묻는 호기심 많은 여성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남성용 약을 먹고 성감이 폭발했다는 무용담을 접하고 솔깃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남성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 파란 알약이 여성의 몸에서도 핑크빛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볼 때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은 여성의 생식기 주변 혈관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클리토리스와 질 주변의 혈류량이 증가하면 이론적으로는 감각이 예민해지고 질 분비물이 늘어나 윤활 작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임상 연구에서는 성적 흥분 장애를 겪는 여성들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체 반응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뇌에 있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혈관이 확장되어 발기가 되면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것이 곧 성적 흥분으로 직결되는 단순한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의 성반응은 신체적 충혈, genital arousal과 주관적 흥분, subjective arousal 사이의 괴리가 큽니다. 몸은 뜨거워졌는데 머리로는 그래서 뭐? 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를 비롯한 전 세계 보건당국이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를 여성용으로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체적인 반응은 이끌어낼지 몰라도 그것이 여성의 복잡 미묘한 성적 만족감이나 성욕 자체를 개선한다는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두통 안면 홍조 소화 불량과 같은 부작용만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약을 몰래 훔쳐 먹는 행위는 기대했던 쾌락 대신 두통약만 찾게 되는 허무한 결말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최근에는 여성의 뇌신경 전달 물질에 직접 작용하여 선교를 높이는 진정한 의미의 여성용 비아그라, 예 플리반세린 브레멜라노타이드들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약들은 혈관이 아니라 뇌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조절하여 떨어진 선교계 스위치를 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약물들 역시 매일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운 알코올 섭취, 금지 구역질 등의 부작용 이슈가 있어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여성의 성기능 장애는 약 한 알로 해결될 수 있는 혈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 스트레스 파트너와의 관계, 호르몬 균형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약을 찾기 전에 남편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충분한 전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옥시토신 분비를 유도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방입니다. 다시 남성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약물 복용과 관련된 외도의 징후에 대해 심리학적, 행동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내분들이 가장 촉을 곤두쓰는 순간이 바로 남편이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정작 나랑 할 때는 안 쓴다는 것입니다. 약 봉투 속 알약 개수는 줄어드는데 부부 관계 횟수는 그대로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 심리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외도를 하는 남성들은 자신의 성적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새로운 파트너에게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젊은 남자 못지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평소 부부 관계에서는 발기부전을 호소하던 남편이 밖에서는 약물의 힘을 빌려 왕성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줍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의심하기 전에 체크해 봐야 할 의학적 변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위행위입니다. 50대 남성이라도 선교근 여전히 존재하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질건조증, 통증 등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때 더 강한 자극과 만족감을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자위를 하는 약물 의존성 자위 습관을 가진 남성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약 개수가 줄어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외도로 단정짓고 몰아쓰기보다는 남편의 전반적인 행동 변화를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엎어놓는다거나 갑자기 외모 관리에 집착한다거나 주말에 알 수 없는 약속이 늘어나는 등의 정황 증거가 동반될 때 비로소 외도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심증이 굳어진다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기부전 수술, 보형물 삽입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약물로도 해결되지 않는 중증 환자나 약물 부작용이 심한 분들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음경 해면체 내에 팽창형 혹은 굴곡형 실리콘 기구를 삽입하여 원할 때 언제든지 펌프를 눌러 발기 상태를 만드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영구적인 해결과 자신감 회복입니다. 더 이상 약을 챙겨 먹거나 시간을 잴 필요 없이 파트너가 원할 때 언제든 준비될 수 있다는 사실은 남성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감각신경이나 사정 기능은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쾌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분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로봇이랑 하는 것 같아서 싫다는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이제라도 남편이 기죽지 않고 당당해져서 좋다고 환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술이 단순히 기계를 몸에 넣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성적 삶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수술 전 충분한 상의를 통해 아내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 비싼 돈 들여 수술하고도 잠자리를 거부당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제를 확장하여 중년 부부의 성생활을 위협하는 또 다른 복병 전립선 비대증과 약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겪는다는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밤에 자주 깨며 잔뇨감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알파 차단제 등과 발기부전 치료제를 함께 복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두 약물 모두 혈관 이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시 복용 시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러움이나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났다가 야간뇨 약 기운에 비틀거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노인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종종 실려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약을 모두 드셔야 한다면 복용 시간을 분리하거나 하나는 아침 하나는 저녁 저용량, 매일 요법을 통해 혈압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타다라필 옴비부망한 제제는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을 동시에 개선하는 효과가 승인되어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보다 더 강력한 천연 정력제, 생활 습관 교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혈관 자체가 찌꺼기로 막혀 있으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발기는 결국 혈액 순환의 문제입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인 담배를 끊는 것, 금연 비아그라 용량을 2배로 늘리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발기력 향상 효과를 가져옵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해면체로 가는 혈류를 원천 봉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하체 운동 스쿼트, 자전거 타기 등은 골반 주변의 혈류량을 늘리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합니다. 약 먹을 돈으로 헬스장을 끊어라 라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땀 흘려 만든 근육은 배신하지 않으며 약물 의존도 없이도 당신을 침대 위에 야수로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아내분들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남편의 뱃살을 구박하기보다는 함께 산책을 나가고 혈관 건강에 좋은 토마토, 마늘, 부추, 견과류 등이 풍부한 식단을 챙겨주는 내조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탁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약물은 부부의 사랑을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란 알약을 둘러싼 의학적 진실부터 부부 심리, 그리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처방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약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대의학의 축복입니다. 다만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과 안전한 사용,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간의 솔직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가방에서 약을 발견하셨나요? 화내거나 숨기지 마시고 오늘 저녁 따뜻한 밥상 머리에서 여보,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랑하자 라고 손을 잡아주세요. 그 따뜻한 온기가 남편의 지친 어깨를 펴게 하고 약보다 더 강한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 그리고 사랑을 지키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최민경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대한민국의 모든 중년 부부들에게 유익한 지침서가 되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